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전세로 몇 년만 더 버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요즘 진짜 무서운 건 집값 자체가 아닙니다. 계속 결정을 못한 채 이렇게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전세 만기 다가오면 또 불안하고, 전월세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모은 돈은 뭔가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요즘 진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내 집 마련 못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섞인 말들입니다. 근데 이런 말 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아예 돈이 없는 경우보다는 계속 타이밍만 재다가 늦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왜 앞으로 무주택자들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큰지, 그리고 지금 뭘 준비해야 하는지 진짜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저축만 해서는 자산 가격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잡기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 너무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집값만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 자체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짜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3,000원, 4,000원이면 먹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00원 가까이 하잖아요. 갑자기 짜장면이 엄청 특별해진 게 아니죠. 그냥 같은 걸 사는데 필요한 돈이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아파트도 비슷합니다. 집이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시중에 돈은 계속 풀리고 결국 같은 집 사는데 필요한 돈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 진짜 열심히 일해도 자산 가격 올라가는 속도를 못 따라가면 계속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한 바닥 타이밍 맞추기가 아니라 내 돈 가치가 너무 무너지지 않게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점점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할수록 결국 어디로 가냐면 회사 가까운 곳이나 교통 좋은 곳, 학군이나 환경이 괜찮은 곳, 결국 다 입지 좋은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지역은 시간이 갈수록 더 비싸지고 나중엔 들어가고 싶어도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조금만 더 모으면 가능하겠지. 근데 몇 년 지나면 가격 차이가 갑자기 확 벌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멘탈 무너지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완벽한 집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예산 안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찾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먼저 내 집 하나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은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곧 폭락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은 결국 수요랑 공급 영향을 엄청 크게 받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내년, 내후년 입주 물량 줄어드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특히 서울은 29년까지 공급 부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부족하면 결국 사람들은 더 좋은 입지부터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버티는 것도 결국 좋은 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급만으로 집값이 다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제가 크게 흔들리거나 규제가 강하게 나오거나 진짜 큰 충격이 오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죠. 실제로 지금 세금이나 다주택자 규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부동산이 어려운 이유가 딱 이겁니다. 한 가지만 보고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 변수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지금 시장만 놓고 보면 공급 여건이 넉넉한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결국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좋은 지역이랑 아닌 지역의 차이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무조건 폭락한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예전이랑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무주택자는 점점 외곽으로 밀리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 삶 자체가 피곤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내 상황부터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예산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또 대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어느 지역까지 내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이걸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숫자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관심 지역도 최소 3군데 이상은 직접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결국 직접 현장을 방문한 사람이 유리한 게임입니다. 인터넷으로 보는 거랑 직접 가서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출퇴근 느낌이 어떤지,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밤 분위기는 또 괜찮은지, 직접 가봐야 보이는 게 정말 많습니다. 특히 거리뷰로는 절대 안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유동인구나 유흥시설의 유무, 실제 분위기나 사람 연령대 같은 거는 직접 가봐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내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직주 근접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학군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교통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준 없이 시장만 따라다니면 계속 흔들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타이밍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일 위험한 건 아무 결정도 못한 채 시간만 계속 보내는 겁니다. 지금 시장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근데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나중에는 선택지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화폐 가치의 문제, 똘똘한 한 채의 쏠림, 공급 부족, 지역 양극화 가능성이 계속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불안감도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작정 겁먹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내 상황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같은 연봉인데도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방향이 점점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30대 후반쯤이 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 고민을 다시 하게 되는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